네,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맞이해서 평택 지역신문협의회와 평택 미디어센터에서 평택 지역 갑을병 국회의원 후보자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택 병 지역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를 모시고 인터뷰를 갖고자 합니다. 네, 유이동 후보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병으로 출마하는지에 대한 우려, 또 의아함 이런 것들을 많이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제가 태어나서 자라고 정치적으로 많은 도움을 줬던 팽성이라는 지역이 을루 편입이 됐는데 그 팽성을 버리고 왜 이쪽으로 왔느냐라는 말씀도 있으셨고, 또 병 지역이 상대적으로 역대 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민주당에게 훨씬 더 유리한 지형을 갖고 있는데 너무 어려운 곳을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으셨는데, 물론 그게 다 맞는 말씀입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평택 시민들의 선택으로 이 지역에서 3번의 국회의원을 지냈고 4번째 도전하는 데 있어서 선거적으로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고, 특히 이 병 지역이 단위 면적당 인구가 제일 많고, 또 행정기관이나 주요 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실질적으로 평택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선의 책임으로 이 지역에 출마를 해서 평택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평택이라는 도시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청자들이나 평택 시민들께서 모두 다 공히 느끼시는 대목일 텐데, 평택이라는 도시는 매우 빠르게 양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장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팽창이라는 표현이 적합할 정도의 빠른 변화를 갖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가 지속 가능하려면, 이러한 성장이 지속 가능하려면 저는 질적인 성장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양적인 성장에 비해서 질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훨씬 더 많은 노하우, 역량 이런 것들이 뒷받침될 때 그것들을 견인해 낼 수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4번째 도전을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점 경쟁력이라는 것을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질문을 받았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아무래도 국회에 대한 경험, 국정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상대 후보들보다는 제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국정과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평택이 원하는, 또 평택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의 틀을 잡는 데 훨씬 더 유용한 도구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2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하고 싶은 일들이 진짜 많습니다. 또 제가 지금 정책위 의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당의 대표로서 당의 공약으로 국민들께 제시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성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어서 정말 많은 일들을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아동기본법 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몰랐는데 웬만한 분야의 기본법들은 다 있는데요, 아동 분야에 대한 기본법이 없더라고요. 여태까지 아동복지법은 있었는데요, 그게 기본법이 없음으로 해서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차제에 본질적으로 기본부터, 기초부터 좀 뜯어서 재정립하자라는 뜻으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입법사항을 말하자면 평택지원특별법 일몰시한이 다가오고 있는 점입니다. 이게 수차례 연장을 거듭해 오면서 일반법으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지역 주민들로부터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한 학습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부처들과 함께 21대 국회 내에서 논의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가닥은 잡혀져 있는 상태고 제가 22대 국회에 들어간다면 이 법을 반드시 제정함으로써 평택시가 그리고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입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택이라는 도시가 너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이끌고 갈 것이냐가 저한테는 가장 큰 고민이고요. 지역구의 한한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평택 같은 사례들을 좀 찾고 있습니다. 평택처럼 급성장하는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들이 학교 근거리 배정 문제입니다. 또한 안전한 통학권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택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근거리에 학교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30분 이상 떨어진 곳으로 배정을 받아서 그 등하교를 하거나 그 과정 속에서 통학로 자체가 안전으로부터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 노출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를 위해서 제가 아동기본법을 발의하려고 하는 뜻도 거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한 통학권 또 편안한 통학권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것도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본적인 권리 안에 이런 내용들을 좀 담을 수 있다면 기존에 있었던 이런 문제들을 잘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번 선거를 통해서 과연 민주당에게 21대와 같은 180석에 가까운 거대 의석을 허락하는 것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국민들께서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두 번째는 지역적 측면에서 두 번째 내용은 앞서서 계속 제가 일관되게 말씀을 드립니다만 평택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평택이라는 도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은 상태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누가 이 평택의 발전과 그 내용들을 보강하고 채워넣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시민들께서 하시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집권 여당의 정책위 의장으로서 또 다른 평택의 100년을 계획하고 완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일본이 할 수 없는 일, 이번 유이동이 해내겠습니다. 어제보단 오늘이, 오늘보단 내일이 나은 평택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평택 시민을 믿고 평택 시민을 위해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준비된 평택의 미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